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파입니다. 블랙록, 아크인베스트, 비트마인 저점 싹쓸이, 가상자산 노출도 확장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글로벌 자산 운용사의 이 양대 산맥이죠. 블랙록과 이 아크인베스트가 가상자산 채굴 및 기술 기업인 이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에 대한 지분을 대폭 확대하면서 시장의 저점 매수 신호를 강력하게 발산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에서 비트마인 보유 지분을 기존에 이 340만 주에서 900만 주로 165.6%나 늘렸다라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상당한 양의 크기인데요. 지금 비트코인 ETF나 이더리움 ETF 유출이 발생하는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이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는 비트마인의 보유 지분을 오히려 급격하게 늘리고 있다라는 거, 이 상징성이 있어 보이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을 트레저리하는 기업입니다. 거의 뭐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돼요. 세계에서 비트마인보다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공격적으로 이더리움을 매집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 비트마인이 한동안 뭐 이더리움이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었을 때는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계속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이 가격 하락 때문에 주가도 급격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 동안에만 4613 이더를 추가로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장이라고 이더리움을 더 이상 안 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매집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2월 8일 기준 비트마인이 보유한 이더리움은 총 432만 5738 이더나 됩니다. 이는 전 세계 이더리움 총 공급량의 3.58%나 될 정도로 이 상당량의 물량을 지금 비트마인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이제 비트마인은 193 BTC,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스트 인더스트리 지분 2억 달러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건 이더리움이지만 이 다른 포트폴리오도 몇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에이코 홀딩스에 1,900만 달러를 투자를 하고 있고 이 5억 9,500만 달러의 현금 유동성도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정적으로 이더리움을 이런 급락인 상황에서도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현금이 없었으면 이렇게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비트마인은 지금 이 현금을 기준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이더리움을 이 바닥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력들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본을 한 번에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샀다고 해서 비트마인이 뭐 이더리움을 이렇게 사들였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5%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더 살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비트마인은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매수해 나갈 것이고 이 매수 단가는 계속해서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비트마인은 크게 우려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낙 이제 현금 유동성도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여력과 버틸 여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현금 확보해 놓으셔라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런 조정장에서는 현금이 깡패다. 현금 없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더리움 급락으로 인한 미실현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록과 아크인베스트가 지분을 확대한 것은 비트마인이 보유한 실질 자산의 가치와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비트마인 자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과 이제 자산들에 비해서 이제 저평가되는 구간들로 이제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 보통은 지금 비트코인과 비트마인의 이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지금 잠깐의 반등과 조정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결국엔 흐름은 거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거의 동일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실 수 있고, 오히려 비트코인과 더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재미있고, 그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변동폭에 대해서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지금 변동폭을 보시면 비트마인의 변동폭은 거의 뭐 10%씩 움직여요. 9%, 10%. 이게 굉장히 크게 움직입니다. 이 이더리움도 이제 움직임들이 여기에서 나타나지만 이더리움의 움직임보다 오히려 더 클 때가 많아요. 생각보다 14%막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움직이면 뭐 9%, 10%는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변동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 변동성을 견뎌내기가 되게 어렵고 여기서 만약 추가 조정이 더 나와서 만약 하락을 하게 된다면 뭐 8, 90% 전체적으로 상단에서 8, 90% 하락은 기본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알트코인과 같은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트마인을 직접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수를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이 돌리는 상황, 그러니까 추세가 돌리는 상황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더리움을 좀 더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비트마인을 나중에 매수를 하시는 것도 상관없지만 지금 매수를 만약 아크인베스트나 뭐 이런 블랙록처럼 난 바로 들어가겠다, 바닥을 잡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나중에 제가 이제 시장이 좀 돌리고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한 상태에서 그때쯤에 천천히 들어가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머스크의 히든 카드, 스페이스X가 아니라 이 슈퍼앱 X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 이 스페이스X의 지금 기업 공개로 막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들썩였는데요. 뭐 국내 시장까지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 이어서 지금 이제 슈퍼앱을 꿈꾸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X, 트위터죠. 전 트위터의 금융과 생활의 중심을 가져오는 통합하는 이 슈퍼앱을 만들겠다라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가 이제 슈퍼앱으로 거듭날 때 이 도지코인과 XRP에 대한 관심들도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슈퍼앱의 엑스머니라는 이걸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엑스머니는 이미 이 베타 테스트를 마쳤고 이 외부 베타를 시작해서 전 세계로 확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 결제 기능을 넘어서 이 메시징, 쇼핑, 송금 그리고 뭐 자산 관리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서구권의 위챗으로 만들겠다라는 선전포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는 거죠. 근데 엑스머니가 이제 뭐 도치코인 예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많이 가지고 놀았던 그 도치코인이 있죠. 그것 때문에 도치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뭐 엑스머니가 도치코인이 되는 거 아니냐, 뭐 XRP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통제권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걸 통제하기가 좀 어렵고 XRP는 어차피 지금 리플사의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걸 통제하기는 활용하기도 어렵고 이걸 활용한다는 건 그냥 자기네가 아니라 XRP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건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도치코인 같은 경우는 이 밈코인으로 시작한 거죠. 근데 이 밈코인이기 때문에 좀 빈약해요. 아무래도 이 코드 자체도 그렇고
이 그냥 단순합니다. 단순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태우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걸 아니면 도치코인을 엄청나게 개발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무래도 훨씬 더 낫죠. 개발하기도 편하고 자기들의 맞춤형으로 만들기가 훨씬 더 간편할 겁니다. XAI나 뭐 이런 AI를 만드는 회사인데 뭐 소프트웨어로 이거 하나 만드는 게 어렵진 않죠. 실제적으로 코인 하나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개인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민코인은 뭐 지금은 금방금방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새로운 아마 코인을 만들지 않을까 엑스머니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 캐시 태그라는 부분 기능이 새롭게 탑재가 된다고 하는데 요거는 단순하게 말해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제 뭐 이런 티커 이 엑스피드에서 이 티커 같은 것들을 클릭하면 이 BTC 이런 티커들이 있잖아요. 그게 있으면 그걸 클릭하면 바로 실시간 차트 확인과 거래까지 연결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SNS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거래를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기능들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거래소를 직접적으로 가야지만 이게 가능했었는데 이게 이제 트위터에서 직접적으로 가능해지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래소까지 먹으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 일론 머스크가 이제 꿈꾸는 이 금융을 완전히 이제 하나로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상당히 큽니다. 시장도 엄청 크고 이것도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들이 이 말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굉장히 크게 이제 혁신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 앞으로 소식 나오면 구체적으로 한번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저평가 임계점으로 2026년 바닥 신호 켜졌다라는 기사인데요. 시장의 바닥에 대한 예측 기사들이 이제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지금쯤 뭐 바닥이 오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제 기대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실현 가치 대 시장 가치, 이 MVRV 지수가 1.1 부근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데, 이 MVRV 지표가 1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장 가격이 평균 이 매수 단가보다 낮아진 저평가 상태로 보통 간주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1 이하로 내려간 기사들도 나왔었는데, 뭐 여기서는 1.1로 또 나오네요. 근데 아무튼 이제 1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지금 현재 이 추세로 가자면. 그래서 1 이하로 머물러 있을 때가 이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데 이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 타이밍을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찾으려고 하는데 그건 좀 리스크가 큽니다.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바닥권이 뭐 6만 달러를 찍었기 때문에 6만 달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찍은 거고 바닥 확인을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한 번으로 바닥이 끝나지는 않아요. 이렇게 강하게 내리치는 이런 조정장에서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봐야지만 이제 바닥이 언제인지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권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한 번 치고 다시 한 번 또 치고 거기다 세 번째 또 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닥 확인을 여러 번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너무 속단하지 마시라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추세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은 좀 더 보수적으로 바닥이 찐바닥이 확인되는 데까지 기다리셔라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죠. 절대 지금 과도하게 매수를 하시거나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들을 좀 권해드리지 않는다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는 분명히 있으니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디파이 토크나 인재 채용. 자, 모건 스탠리에서도 본격적으로 지금 디파이와
토큰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걸 이 인재 채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월가에서도 이 대대적인 변혁을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암호화폐 코인 시장이 적극적으로 지금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모건 스탠리나 뭐 JP 모건 뭐 다른 금융사들 대다수의 금융사들이 지금 시티은행도 그렇고요. 이런 내용들의 변화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RWA나 토큰화 이거 굉장히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국내에서도 지금 미래에셋은 코빗을 92%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완전히 이제 장악을 했죠. 거래소를 이제 전면적으로 장악하겠다는 건 사업의 중심을 이제 가상자산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미래에셋은 이제 선언을 했어요. 이제 가상자산, 그러니까 지금 이제 RWA나 STO에 완전히 지금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제 금융시장은 완전히 변한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이런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그래서 코빗을 엄청나게 키울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시장 미래에셋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지갑 만드는 토스도 역시 슈퍼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그 슈퍼앱을 결국에는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토스도 결국엔 블록체인 서버 개발자나 채용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자지갑, 이 블록체인 지갑 시스템을 설계 구축하는 것들 주요 업무로 지금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토스는 지금 뭐 루머는 떠돌고 있지만 해외 거래소까지도 지금 탐색을 하고 있다. 인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미래에셋은 이제 국내 코빗을 인수를 했지만 이제 해외 거래소를 지금 탐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워낙 이제 다 장악을 해버려서 그런 부분을 좀 해외로 눈 돌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브라질 여러분 말씀드렸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비트코인 대량 매집 전쟁에 참전한다라는 소식이에요. 국가 BTC를 축적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향후 5년 내에 이 100만 BTC를 매입해서 국가 전략 비축 자산으로 삼겠다라는 파격적인 법안을 추진했다라는 거예요. 브라질 의회가 이제 국가 금융 환경을 재편하기 위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자산인 레즈비트 설립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암호화폐 시장 분석가 이 프랭크 베바는 이 브라질 정부가 향후 5년간 100만 BTC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약 680억 달러로 추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80억 달러밖에 안 되나요? 이게 조금 더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제 브라질은 미국이나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국 중 하나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국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압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직접적으로 산 건 아니고 그게 한 20만 개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19만 개에서 20만 개 약. 그리고 중국도 이제 그 정도 수준. 그것보다 조금 더 많다는 것도 있는데 뭐 대략 그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거의 5배를 그 브라질이 가져가겠다라는 거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100만 BTC라는 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래티지가 지금 71만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트래티지가 5년 동안 모은 것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브라질에서 가져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이게 국가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다른 국가들, 이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비축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도 이제 글로벌 통화의 하나로 인정하는 이제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경쟁을 하겠죠. 브라질에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럼 우리도 비트코인을 비축해야지 이런 이제 행보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높고 미국도 이제 뒤떨어지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이클 셀러는 계속해서 사 모으고 있어요. 12주 연속 추가 매수 예고라고 하고 있죠. 마이클 셀러도 지금 뭐 주가가 막 떨어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막 폭락을 하고 그런 거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집량은 조금 더 줄어들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매집을 중단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